안녕하십니까. 송곡근의 대들보 3월 2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국제신문 서울본부장을 지낸 김경국, 지금 현재는 윤석열 캠프의 공보당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김경국 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국 전 본부장은 지금 그 국제신문에서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PK의 정치권을 한 30년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권 교체에 직접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캠프로 가서 거기서 공보당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주로 이 부산, 경남, PK 쪽의 이 민심을 좀 살피고 그 PK 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좀 건드려서 반영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PK 민심을 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딱풀에서 전해드린 것, 이 내용 때문에 제가 급히 모셨습니다. 뭐냐면은 일종의 YS 패싱 폄하 발언인데,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힘은 단연코 민주주의다.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첫 민주정부. 자, 민주정부가 첫 민주정부다. 그러면은 87년. 예, 87년 그러면은 직선제 개헌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아예 그 민주정부에서 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직선제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첫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부터 그렇죠. 민주정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뺐죠. 이 문재인 대통령 인식이 이번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우리 편만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악이다. 그런 인식을 이번에도 이 민주정부 규정에서도 잘 드러낸 거죠. 일단 두 가지를 저는 보는데 하나는 이제 국민 갈라치기, 특유의 갈라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부산, 울산, 경남 민심이 상당히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죠. 그 추가로 해명을 한다고 한 게 이겁니다. 김대중 정부 이전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정전이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이었다. 자, 내용상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YS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했다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빨리 말씀드리죠. 김현철 씨, 차남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차남 김현철 씨, 지금 고려대 교수로 있나요? 네, 고려대 지속발전연구 교수로 있습니다. 네, 교수로 있는데 지금 통화를 하셨다고요. 어떤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격앙이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많이 흥분해 있고요. 그렇겠죠. 김 교수 말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 왜곡이자 망언이다. 망언이다. 그러면서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박수현 수석이 했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김대중이었다. 이렇게 이제 궁색한 변명을 했더라. 박수현 대변인이. 근데 만약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형식적 민주주의였다면 87년 체제 이후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사실 우리 민주화운동의 거두였죠. 이 두 분이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형식적 민주주의였다면 87년 이후 노태우 정부가 첫 번째 형식적 민주주의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그리고 김영삼을 거쳐 김대중은 3기 형식적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치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에 이은 2기 민주정부가 된다. 그런데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켜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김대중 정부부터 1기 민주정부로 하는 것은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심하고 서글프기까지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인식은 너무나 천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격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제 또 어떤 대처를 또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만간 오늘 오후에 김영삼 민주센터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판 성명.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김영삼 민주센터 명의로. 그리고 김현철 소장은, 김현철 교수는 그러면서 PK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문 대통령 발언뿐만 아니라 또 박수현 수석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YS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머리는 빌릴 수 있다는 발언도 했는데. 박백현이 아니고 노영민 했습니다. 노영민. 저도 이 발언을 보면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그 문재인 비서실장을 한 노영민 비서실장이 우리는 머리를 빌리면 된다고 한 대통령을 모신 적이 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윤석열 공격하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요새 뭐 머리를 빌리면 된다 이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있죠. 노영민 전 문재인 비서실장, 우리는 머리를 빌리면 된다고 한 대통령을 모신 적이 있다. 과거에 YS가 뭐 체력을 막 단련하면서 조경하고 수영하고 하면서 이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이 체력은 빌릴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죠. 그것은 아주 명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모든 걸 알 수가 없으니까 혼자 할 수는 할 수가 없는 없죠. 일이죠. 그러니 남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머리를 빌리면 된다고 한 대통령을 모신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 됐는지 잘 아실 것이다. 외환 위기로 결말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폄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 김현철 교수가 굉장히 기강돼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대통령 말이나 그리고 저 전직 비서실장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 PK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은 아니냐. 결국 PK 민심에 불을 지폈다.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일기 민주정부 얘기하면서 저 이재명을 도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역효과가 날 것이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민심이 상당히 그 PK 민심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정권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그때 2017년 대선에 대통령 될 때 부산에서 39% 거의 40%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32, 안철수 17 이렇게 이 민주당이지만은 그 1위를 했고 또 2012년 대선 떨어졌을 때도 박근혜 대 문재인이 부산에서 60대 40입니다. 40이나 40은 조금 못 미쳤지만 뭐 40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PK 출신 대통령이고 또 부산에서 사상에서 국회의원도 했죠. 그런데 이 PK 민심을 어떻게 보면은 PK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YS 누가 뭐래도 YS는 PK의 상징적인 정치인이죠. 예. 근데 부산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상징적인 PK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에 대선 때 제가 찾아보니 부산에서 73.3%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72.3. 그때 김대중은 부산에서 12.5, 정주영 6.3. 압도적으로 부산에서 이 대통령으로 만든 부산 대통령인데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아예 YS 정부를 폄훼를 하고 하니 부산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데 부산에 또 정치인 한 분과도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제가 아까 김영호 전 국회의장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부산이죠. 김영호 전 의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호 전 의장 같은 경우 92년도에 이제 초선 영도에서 당선돼서 그해 이제 92년 YS 정권이 들었을 때 그 무렵이네요. 그렇죠. 93년 2월부터 이기를 시작했어요. 그해 이제 대선이 시작했죠. 김영호 전 의장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역사관의 무지다. 또 김현철 교수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역사 인식을 너무 왜곡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좌파도 아니다. 잘못된 좌파 인식에 오염된 것이다. 좌파들은 뭐 진작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았냐. 그런 사고를 문 대통령이 그냥 쭉 이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를 마감한 것은 사실은 노태우의 6.29 선언이다. 그렇죠. 6.29 선언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민주정부는 이렇게 보면 노태우까지도 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김영호 의장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29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정부가 시작됐는데 만약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로 권위주의의 껍질을 벗기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민주정부로 얘기할 수 없다면 그러면 김영삼부터다. 그렇죠. 민주주의 정부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최초로 각인시킨 것은 어쨌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니냐. 그 뒤를 이은 것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런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문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 갈라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런 식이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오늘 또 어제 3.1절에서 또 민주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연결시키는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무슨 뭐 통합 정부 이런 이야기도 또 이재명의 캐치프레이즈를 또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영남 사람이고 같이 영남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노태우도 6.25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민주정부의 일원으로 해야 되는데 노태우 배제하고 YS 배제한 것은 노태우는 대구죠. 대구 정권 뭐 이렇게 TK 정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TK 정권, PK 정권은 모두 다 이 민주정부가 아니고 호남 정권이 민주정부다. 뭐 지역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뭐 부산 출신이니까는 부산 출신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한 그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필요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문 대통령이 지난번 아마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비서실장 때였던가 그런데 기자들, 부산 기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대통령이 부산 사람인데 우리가 부산 정부 아니냐. 그렇게 막 항변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우리가 자꾸 여기서 뭐 지역을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사실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인사 자체가 편중이 됐었거든요. 상당히 편중됐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 PK에서는 소외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소외감이 이제 여론으로 반영되니까 그때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이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는 비서실장에서 나와서 그 민정수석 하다 나와서 비서실장으로 가기 전에 야인으로 있을 때. 야인 때였던가요? 2006년 지방선거 때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그래서 대통령도 부산 출신인데 왜 부산 시민들이 부산 정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지역감정 조장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 김영삼은 부산 정인가 이 문까지 다시 들려야 되는 그 상황이 됐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이후에 제가 아침에 조간 따풀 시간에서 전해드린 대로 TK, 그 보수의 텃밭이라는 TK, 그리고 최저성부처인 서울이 이 민심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쪽으로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PK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논평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문민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문민정부가 바로 국민의힘의 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격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저께 발언이었기 때문에 PK 민심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네요. 여론조사를 실시는 하되 공표를 하지 못하니 그렇죠. 이 발언 이후에 지역 민심이 어떻게 그 변하는지 수치로 나타나기는 어려워도 또 부산, 경남, 울산 민심을 계속 이렇게 챙기고 있으니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수치로는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분위기 그런 것은 뭐 다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문 대통령은 끝까지 그럽니다. 임기 지금 이제 대선 며칠 남기고 임기 불과 한 석 달 정도 안 남았죠. 남긴 상황에서 끝까지 선거 개입을 하겠다는 의도를 이렇게 자꾸 비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선거 개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민주라는 단어를 20번이나 쓰고 뭐 통합 정부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이재명 후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그냥 속된 말로 하면은 똥볼 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상당한 역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헛발질 정도가 아니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빨리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정부만이 민주주의다. 이런 얼마나 편협한 인식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한 이야기, YS 정부가, 정부 때부터가 민주정부다. 그러면은 그 전에, DJ 정부가. DJ 정부. 그럼 YS 정부는 뭐냐? 그리고 YS를 그렇게 70% 이상의 지지를 보내서 찍은, 부산, 경남, 울산 시민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민주정부도 아닌
그 YS를 찍은 것이냐, 그리고 YS가 취임하고 나서 했던 여러 가지 민주적인 조치들, 가령 뭐 하나의 해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금융실명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그 역사 정산도 있었죠. 당한 자도 있지만은 당한 세력도 상당히 그때 뭐 분노하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민주 정부는 아니냐 이것을 놓고 보면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잔재를 하고 이 법정에 세운 이것도 그러면은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역사 청산 뭐 이런 작업을 왜 했느냐? 그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이 지금 현직 대통령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그때 당시에 YS가 군사 정권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에 척결하고 네. 군사 저 세력을 그렇게 확실하게 척결을 안 했더라면 DJ 정부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DJ 정부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은 노무현 정부도 없었고 문재인 정부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YS를 민주정부의 시작을 YS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정말 네. 자가당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순되고 자가당착이고 그리고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오늘 긴급히 이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그리고 국제신문에서 청와대 정치부 국회를 한 30년 동안 출입했던 김경국 전 본부장 모시고 또 윤석열 캠프의 현 자문위원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 여론조사 공포기관이라서 공포금지기관이라서 직접 수치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다시 한번 모시고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